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암컷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의원의 당원 자격을 6개월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이 오늘 최고위 회의 뒤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당원 당규에 따라서 최 전 의원에 대한 비상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당규를 보면 비상한 시기에 중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당 윤리심판원 거치지 않고 최고위 의결로만 징계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최 전 의원이 지난 19일에 광주에서 열린 북콘서트 때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암컷들이 설친다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홍석준 의원 또 박상혁 의원 나오면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젯밤에 군사 정찰 위성을 기습적으로 발사했어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오늘 전날 밤에 발사했던 군사정찰 위성 1호기 만리경 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 발표는 정찰 위성 발사 이후에 약 3시간여 만에 나왔고요.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이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서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현지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발사를 참관했고요. 앞서 북한이 지난 5월과 8월에 각각 이 천리마 1형 발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오는 22일 0시 그리고 다음 달 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를 했지만 조금 앞당겨서 기습 발사를 한 겁니다. 네, 대통령이 9.19 남북 군사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제거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늘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해서 9.19 남북 군사합의 중에 대북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이 의결됐고요. 지금 영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현지에서 전자결제로 제거했습니다. 국방부가 오늘 오후 3시부터 이 9.19 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또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고 또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이번 발사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또 다른 나라들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북한은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지만 지금 한미 당국은 성공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군 관계자는 발사 성공 여부에 대해서 위성 신호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고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아직 확인할 수 없고 미국 정부 내에서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고요. 또 일본의 미야자와 히로유키 방위성 부대신이 이번 발사가 실패인지 성공인지는 아직 분석 중이라고 말하면서 위성의 지구 궤도 진입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어제 대전을 찾았는데요.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지지자들이 또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지난주 대구에 이어서 어제 대전을 방문했는데요. 한 장관을 응원하는 피켓과 함께 지지자들 수십 명이 몰렸고요. 한 장관은 일일이 기념 촬영도 해주고 사인을 해주면서 줄을 서는 진풍경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한 장관이 지지자들의 촬영 요청에 1시간가량 현장에 더 머물면서 계속 응대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연일 현장을 방문하는 행보를 보이는 게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한 장관은 할 일을 할 뿐이다라고 말을 아끼는 모습이고요. 오는 24일에는 한 장관이 울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울산도 가는군요.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프닝에서도 들으셨겠지만 한동훈 장관 여의도에서 300명만 쓰는 고유의 화법이나 문법이 있으면 그건 여의도 사투리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예. 나는 나머지 5천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를 꼬집기도 했는데요. 만약 어떤 고위공직자가 공직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 사고 가족이 초밥과 소고기를 먹었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날을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요.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를 실시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정부가 전국의 40개 의과대학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각 대학에서는 2030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예. 그리고 당장 내년에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의대 정원을 지금의 2배 가까이를 늘리기를 희망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최소 수요의 경우에는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하고요.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적으로 교육 여건을 확보하는 걸 전제로 제시한 희망 규모입니다. 예. 보건복지부는 이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참고해서 지역의 인프라 또 대학의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25학년도 의대 총 입학 정원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 의료계가 지금 반발하면서 이번 조사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뭐 총파업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정부의 수요조사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 졸속이고 부실하고 불공정 조사로 규정하면서 비과학적 조사 결과를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사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인구 구조나 의료 제도 변화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돼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빠져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정책을 강행하면 더 강력한 의료계의 강경 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14만 의사들의 총의를 모아서 의료계 총파업을 불사할 것이다. 이런 강한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